안녕하세요. 수학을 강의하는 이민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이 교과목의 경우에는 수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수학이라고 하면은 어려운 점이 가장 많은 과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1차 시에는 왜 수학을 공부해야 하나?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학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우리 그 해답을 찾아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 수학에 대한 어원을 살펴봐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스매틱스라는 수학의 어원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수학이 다른 학문과 어떤 점이 다른지 그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수학이라고 얘기를 하면 숫자들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숫자의 역할들도 우리 일상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집을 나서면서 가장 먼저 봤던 숫자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게 엘리베이터 번호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버스 번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등장하는 숫자들은 어떤 숫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우리 교과목에 대한 소개도 함께 이루어질 거니까 1차 시 첫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파이팅을 하면서 한번 열심히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 수업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가 수학이라는 과목, 자, 여러분들이 수업하면서 아마 수학이라는 거 너무 싫어할 것 같기는 해요. 자, 수학을 왜 공부하나요? 라는 질문 많이 받습니다. 왜 하필 다른 과목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수학만 이런 질문을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마 질문을 던지는 여러분들도 이 과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음악이나 미술 시간에 음악은 왜 공부하나요? 혹은 미술은 왜 공부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지는 않거든요. 자,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수학은 리모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학은요. 우리가 어떻게 쓰이는지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리모컨이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지 알지 못하듯이 수학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수학은 우리 생활에서 리모컨과 같이 아주 편리함을 주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수학이라는 거는 꼭 우리한테 일상에 도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산을 해서 답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수학은 뭔가 생활에 도움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직업을 구하는데 수학을 잘해야지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수학을 배운다고 수학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과목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역사를 배우는 친구들이 역사학자가 되기 위해서 혹은 역사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배우지는 않습니다. 철학을 공부하는 친구들도 우리가 그냥 재미있게 철학책을 읽기나 하지만 철학자가 되기 위해서 배우지는 않거든요. 자, 수학도 다른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뭔가 필요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조금 버려주면 좋겠습니다. 수학은 우리 생각하는 방법을 단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우리가 수학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가 많이 배우다 보면은 논리적인 사고와 정확한 판단, 표현을 위해서 수학은 반드시 배우기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운동할 때 근육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안 하던 운동을 하게 되면 보통 근육이 막 아프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늘 일상에서 하는 생각만 하다 보면은 그냥 뇌에서 써야 되는 것들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수학 문제를 풀게 되면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사고도 할 수 있고요. 복잡한 생각을 차례대로 우리가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사고와 유연한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잔소리가 긴 것 같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학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탄생한 것은 아니거든요. 자, 연산을 통한 계산하는 것이 수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산수와 수학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연산이라도 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그것을 끝까지 집중해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과연 바로 이제 수학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우리가 단순히 수학을 잘해야 대학을 잘 갈 수 있다. 대학을 잘 가야지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요. 수학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이 강좌를 들으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학을 생각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한번 해봅시다. 그럼 제가 하나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 한번 맞춰봅시다. 자,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는데요. 이거는 앞에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옆에서 본 거예요. 자, 고민할 시간을 드릴까요? 5초 줘야지, 5초. 앞에서 본 것과 옆에서 본 그림이 두 개인데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입체 도형이 어떻게 생겼을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보고 한 5분 안에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맞춘다면은 여러분들은 영재입니다. 자, 한번 고민해 보실까요? 1, 2, 3, 4, 5. 자, 영재는 아닌가 봐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어떻게 된 그림이냐면 모양이 한번 그림을 볼게요. 자, 우리가 입체도형이라고 하면 다들 육면체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그림은 어떻게 생긴 그림이냐면 이렇게 생긴 두루마리 휴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원기둥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되냐면 막 칼로 판 거야. 그래서 안이 쏙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 봤을 때는 아까 봤던 우리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자, 우리가 이번에는 얘를 옆으로 틀어보면은 입체 도형이 이렇게 생기는데 아까 휴지 부분을 이렇게 팠으니까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쪽에 정면에서 본다면은 아까 봤던 두 번째 그림의 모양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림이든지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모양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자, 수학도 이렇게 봐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수학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수학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혹은 재밌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학에서 자꾸 문제 풀고 답 찾고 그 다음에 시험 점수 보고 이런 걸로 연관 짓지 말고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이 강좌에서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첫 시간이다, 그죠? 첫 시간인데 제가 잔소리가 좀 긴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강좌를 함께하는 친구들은 우리 시험을 이제 2번을 치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각 차시의 학습 활동이 주어질 거예요. 학습 활동은 과제, 퀴즈, 토론 형태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했던 이 클래스에서 했던 대로 여러분들이 수업에 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좌의 시작과 함께 공지사항에도 상세히 설명을 할 거니까 공지사항을 항상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수학을 풀어서 답을 찾고 증명을 하거나 문제 푸는 방법을 설명하는 수학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제목이 뭔가요? 교과목 제목이 수식 없는 수학입니다. 수식이 조금 나오기는 해요. 조금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답을 어떻게 하면 잘 찾을까 이런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수포자인데요 해도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듣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우리가 수식이 등장할 때 왜 등장하는지, 이것이 왜 필요한지 과정을 찾아보고 이유를 찾아보는 교과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수학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파이 때문이에요. 파이 때문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이는 아마 이렇게 생겼죠? 파이가. 여러분들이 가끔 저한테 문자 보낼 때 교수님 저 이번에 지각했어요, 결석했어요, 유유하고 보낼 때가 있는데 저는 그 유유가 유유로 안 보이고 파이파이로 보입니다. 직업병이겠죠, 그죠? 저는 3.14라는 곱하기를 안 해도 되는 파이를 보고 나서 수학을 좋아하게 됐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수식 없는 수학이 이 수학을 좋아하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학 시작해보죠. 초창기에 우리가 수학이라고 한다면 수와 크기의 과학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수학은 수와 크기의 과학이다. 자, 그러면 현대 수학은 어떻게 될까요? 현대 수학은 우리가 융합되어 있는 수학이라고 보면 돼요. 수학 하나로서의 가치보다는 이 수학이 다른 학문들과 합쳐져서 그 안에서 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수학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선사시대 이전부터 수학은 존재했고 우리가 이 존재하는 수학을 글로 쓰고 숫자로 표현하는 표현 자체는 선사시대부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사시대에도 이미 수의 개념은 존재했거든요. 여러분들 수학이 영어로 뭐죠? 매스매티스. 네, 맞습니다. 매스매티스라는 이 수학이라는 단어 자체도요. 우리가 학습하다와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학습하다라는 의미에서 출발했다고 봐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단어, 대학, 수학, 능력, 평가라고 하죠. 우리가 수능이라고 얘기하는 여기도 수학이 들어간다 그죠? 여기 우리가 들어가는 배우고 있는 수학과는 조금 다른 수학이긴 한데 조금 억지로 갖다 붙이자면은 수능도 수학이 들어가네요. 이름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학습을 하는 것이 수학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처음에는 수학이 인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문제들을 풀었고 해법들을 구했는데 사실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이 있는데요. 이 문제를 풀어라 라고 했습니다. 7 곱하기 11 곱하기 13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떻냐면 이걸 빨리 계산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곱하기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수학 문제를 보는 순간 마치 시한폭탄을 이렇게 안고 있는 사람처럼 급하게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배운 학생들이죠. 해서 이것의 답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1001이라고 계산을 하겠죠. 암산한 거 아닙니다. 저는 미리 계산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7 곱하기 11 곱하기 13이 1001이라는 정답이 나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계산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쫓기듯이 문제를 풀지 말고
자, 우리가 여기 나오는 7 곱하기 11은 쉽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77이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면 10 곱하기 여기 나오는 13은 그러면 10에서 우리가 3이 더해진 건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10이라는 거는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진다면 77 곱하기 10과 77 곱하기 3을 이용해서 조금은 연산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방법 이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 과정을 잘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7 곱하기 11 곱하기 13을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직사각형을 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게 7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나오는 게 11이라고 하면 이것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때는 7 곱하기 11이 됩니다. 자, 7 곱하기 11인데 그러면 이렇게 생긴 사각형을 13개를 높였다고 생각을 하면 자, 우리가 이렇게 생긴 육면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것 같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7이고요. 여기는 11이고요. 여기는 13이라고 한다면 7 곱하기 11 곱하기 13은 우리가 육면체로도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죠. 사실 육면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11 부분을 조금 잘라서 이렇게 자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도형을 쪼개서 넓이를 구하는 걸로 생각을 해봐도 돼요. 이렇게 곱하기 계산 하나로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생각을 이렇게 끌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가 수학과 과학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수학과 과학은 초창기에는 쌍둥이처럼 그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뉴턴이라는 이 과학자, 수학자일까요? 과학자일까요? 그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수학과 과학을 함께 연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을 분리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수학하고 과학은 확실히 분리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죠? 하지만 예전에는 수학과 과학을 분리할 수가 없었고, 사실 이후에는 이제 물리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요. 선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로바로 설명해 주는 게 물리거든요. 그래서 과학은 재미있습니다. 왜? 현상을 바로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동 경기를 보면 선수가 뛰는 장면을 보면 재밌죠. 근데 코치나 감독이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설명하고 하는 것은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재미있는데 그것의 원리를 설명하는 수학은 재미가 없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물리는 선수고 운동선수, 그 다음에 수학은 코치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우리가 회전을 설명하려고 하면 수학에서는요, 우리가 미분이라든지 뭐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을 설명해주는 벡터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우리가 물리적으로 회전을 보여주는 거는 되게 재밌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벡터나 미분은 재미가 없죠. 용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하고 이거 섞으니까 얘가 나왔네? 이건 재밌어요. 하지만 이것을 더하기 빼기 하거나 퍼센트를 계산하거나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흥미가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선수에게 코치는 여러 가지를 제공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에서 수학이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과학은 현실을 이해하려는 학문이고요. 수학은 사물과 현상 그리고 현실을 이해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수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리나 과학은 뭔가 융통성이 있고 우리와 가깝지만은 수학은 딱 고지곧대로 좀 깐깐하죠, 그죠? 보수적이죠. 그 현상이나 이해보다는 단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학은 현실에 관심이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학도 현실에 관심은 있습니다. 하지만 타협은 하지 않죠. 우리가 현실이 수학에게 영감을 주기는 합니다. 이런 현실을 수학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러면 수학은 실용적이어야 한다라는 생각,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해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활용될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탐구, 공부의 의미가 있는 거고 문제를 찾고 그 다음에 증명을 하고 해법을 찾는 것이 수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우리 강좌에서는 조금 과정을 좀 즐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수아이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다음 차시에 또 하게 될 거예요. 이 허수아이라는 애는 이미지너리 넘버라고 해서 상상 속의 수죠. 하지만 수학자들이 이 허수가 꼭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연구를 한 거는 아닙니다. 얘 뭐지? 라고 생각하고 뭔가 짠 하고 나왔는데 얘 뭐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허수는 발견은 했지만 연구도 하고요. 얘들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한참이 지난 뒤에는 우리가 블랙홀이라든지 여러 과학 현상들을 우리가 표현을 해줬던 겁니다. 허수아이로 말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숫자라는 것들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숫자를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숫자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봐. 내가 오늘 사용할 숫자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돈도 있고 나이도 있고 버스 번호도 있고 다양하게 많을 거예요. 이렇게 숫자는 나이, 시간, 돈, 측량값, 정도 등을 나타내기 아주 편리하다라는 거죠. 숫자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수학하고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언어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숫자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까지 우리가 인류는 새로운 형태의 수들을 많이 받아들였는데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계속 해볼 예정입니다. 숫자는 계산을 하고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그 주된 역할이지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수들은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수학에 대한 이야기, 제가 앞서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이 수학을 어떻게 하면은 흥미롭고 재미있는 수학이 될까를 설명하기 위해서 길게 설명한 것 같아요. 1차 시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매 차시 이렇게 진행되는 수업들을 제가 필기도 제공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기 잘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항상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좀 손발이 오그라들긴 하는데 자, 우리 수학을 사랑하는 하루가 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